유튜버로서의 첫 번째 강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8월 부산시 교육청 IT 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 영광스럽게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말이지 가문의 영광이에요. 우리 집 액자에다가 걸어놔야 제가 직접 방문은 할 수가 없어서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40분짜리 영상을 제작해서 미리 전해드렸고요. 영상 후에 10분가량 실시간 Q&A를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의 주제는 유튜버로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드리고 교육의 관점에서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이 시국에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세미나를 주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최 측의 허락을 받고 강연 영상 편집본을 업로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엄마 내가 알려줄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딸내미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 및 자기소개 전에 흥미로운 글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좀 간추려 보자면 글쓴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며 살아온 명문대생이에요. 늘 노력하면서 살아왔기에 스스로 자부심도 있었고 성공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 인플루언서들, 특히 본인보다 어린 친구들의 엄청난 성공을 보면서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늘 노력하며 살아온 내 인생에 회의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 아닌가 싶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일명 엘리트 코스, 성공 루트와는 너무도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우리는 그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럽다가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노력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세상이 바뀔 때마다 이 변화를 기점으로 그 전 시대에 더 익숙한 분들과 그 후 시대에 익숙한 분들로 나뉘어 왔던 것 같아요. 이 큰 변화가 불편한 분들이 아마 글쓴이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열심히 과거 급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해리포터 책 하나 써서 성공했다는 걸 보고 허무하다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나 할까요? 그 시대의 흐름을 읽고 기술과 트렌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선생님들께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현재 이 시대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SNS, 그 중에 특히 유튜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런 정보를 전해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엄청 큰 대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는 아니지만 지난 2년째 안 되는 기간 동안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느꼈었던 점, 배운 점, 그리고 여러 팁들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SNS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SNS가 그냥 친구 좀 사귀고 사진 좀 공유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인맥이 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나아가서는 직종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의 목차는 채널 소개 및 운영 계기, 유튜브의 영향력, 유튜브를 시작할 때 알면 좋은 팁들, 엄마 내가 알려줄게 채널 성장 스토리, 유튜브를 운영할 때 알면 좋은 팁들, 튜토리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유튜브 활용 예시로 준비해봤습니다. 유용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식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엄마 내가 알려줄게 라는 구독자 7만 분 정도의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소소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딸내미입니다. 저희 채널은 채널명에서도 보여지듯이 부모님들께 이 세상의 테크, 상식, 트렌드 등등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제가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굉장히 소소해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해외에서 취직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해외 IT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랑 아빠랑 통화를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이런 대화가 주를 이루더라고요. 엄마, 그거 맨 위에 설정을 클릭해봐. 아, 톱니바퀴 모양, 그게 설정이야.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봐.
여러 개 메뉴 있는 거, 그게 탭이야. 하면서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서로 다른 화면을 보고 있고, 서로 다른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엄마는 없다고 하고, 저는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바로 옆에서 알려주지 못함에 대한 죄송함과 답답함에 에이 그냥 그거 하지마 엄마 안 중요해 하게 되고, 인스타그램이 뭐냐고?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사진 올리는 데야 라고 대답하게 되고, 너무 급작스럽게 물어보시니까 사실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훨씬 많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알려주려면 아예 내가 처음부터 천천히 내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텐데 하다가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채널이 쭉쭉 크더라고요. 세상에, 이 세상에는 새로운 걸 배우고 싶고 새로운 기술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멋진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저희 채널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 자랑을 조금만 해도 될까요? 저희 채널의 주된 구독자층은 부모님이십니다. 70대, 80대 연세의 멋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거는 어린 친구들이 약간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댓글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꼭 답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멋진 부모님들께서 저희 채널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하셔서 채널을 개설 및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제가 저희 채널을 뿌듯해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 물어볼 데가 없어서, 자식들 귀찮게 하기 싫어서, 어디서 뭐부터 배워야 할지 몰라서 궁금함을 풀지 못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 멋진 분들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2년째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은 업로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가능했고요. 채널이 성장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가족들을 제가 한 명씩 끌어들였거든요. 제 여동생은 피라미드라고 부르는데 저는 가족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영상을 좀 더 자주 올리고 싶다는 욕심이 간혹 생기기는 하는데 다들 본 직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은 무리가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동안 저희가 느껴온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 드릴 거고요. 혹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이후에 실시간으로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체 유튜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삶에 얼마나 친숙할까요? 를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전해드릴게요. 자, 제가 학생이었을 때까지만 해도 뭔가가 궁금하면 부모님께 여쭤보고 선생님께 여쭤봐서 답을 찾았었어요. 또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다 같이 잘못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뭔가가 궁금하면 인터넷에 제일 먼저 검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방법, 요즘 유행어 의미, 특정 SNS 사용법 등등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게 훨씬 편한 세대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뭔가가 궁금할 때 제일 많이 검색해보는 검색 엔진은 1위가 구글, 그리고 2위가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튜브는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달라진 수업 환경이에요. 제가 이런 댓글이나 문의를 꽤 자주 받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영상 틀어주셨어요. 영상 편집이 숙제여서 지금 이 채널 보고 배우고 있어요. 방학식을 구글 미스로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있어요. 등등 유튜브 영상들을 수업 자료 또는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선생님들께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이유가 책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 뭐가 트렌디한지, 뭐가 왜 뜨고 있고 앞으로 아이들이 알면 좋을 스킬이 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시다는 의미니까요. 학교 커리큘럼은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이미 맡아주고 계시니 학교 외 다양한 간접 경험과 지식들은 인터넷의 힘을 빌려서 쌓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생님들께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튜브가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을 통계로 정리해봤습니다. 매달 유튜브에 로그인하는 사용자는 약 20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5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니 약 3분의 1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일 누적 시청 시간은 10억 시간이고요. 누적 조회수는 7억 회라고 합니다. 단 하루 동안에요. 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까지 엄청난 사용 수치를 기록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유튜브가 10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80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튜브에는 매분 500시간이 넘는 컨텐츠가 업로드됩니다. 유튜브 사용자 중 유튜브를 매일 사용하는 분들은 절반이 넘고요. 이 많은 분들의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40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중 95%가 유튜브를 사용해 봤고, 그중 79%가 유튜브 계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유튜브를 사용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매일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이 유튜브라고 하고요. 유튜브 내 대부분의 트래픽은 스마트폰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의 성 비율과 미국 내외 트래픽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고요. 유튜브 사용자의 가장 많은 연령대는 18세에서 34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이용하는 만큼 60% 이상이 TV보다 유튜브 같은 온라인 영상을 선호한다고 밝혔고요. 62%의 사업들이 상업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중입니다. 이건 좀 재미있는 수치여서 가지고 와봤어요. 누적된 유튜브 크리에이터 숫자는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체 인구 수만큼의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최소 한 번 업로드해 봤다고 하고요.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에게 지불한 금액은 2019년 한 해 동안만 1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T-Series라는 인도 채널이고요. 지금까지 최다 누적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이 뮤직비디오라고 합니다. 작년에 최대 수익을 낸 채널은 라이언스 월드라는 아동 채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통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국내는 어떨까요? 유튜브 총 사용 시간이 카카오톡과 네이버 그리고 페이스북 사용 시간을 합친 것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에서 1인 방송 플랫폼으로 유튜브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 채널 총 구독자 숫자는 약 8억 8천만 명, 한국 채널 총 누적 조회수는 약 2,900억 회입니다. 그 외 MCN 사업으로 진출하는 유명 기획사나 대기업들이 많아졌고요.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진출하는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자, 이건 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예인 개인 채널의 구독자 수를 순위로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2017년과 2018년 초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보이진 않아요. 구독자 100만이 약간 안 되는 채널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중순부터 왓썸맨이라는 채널이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150만을 기록하며 1위로 등극했고요. 이후부터는 더 많은 연예인과 방송인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모습입니다. 와, 그리고 백주부님의 채널이 혜성같이 등장했었죠.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1위 채널 구독자 수가 100만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400만이 넘는 대형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건 연예인 개인 채널만을 보여준 데이터고요. 비연예인 대형 채널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대형 기획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기준 한국 채널의 구독자 수 순위입니다. K-팝과 K-뷰티를 주제로 한 채널들이 강세를 이루고 있고요. 해외에서 K-팝과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구독자 수가 쭉쭉 증가했고요. 현재 기준 한국 채널 구독자 수 1위는 블랙핑크, 그리고 2위, 3위가 빅히트와 방탄소년단 채널입니다. 그 외 먹방이나 동물을 주제로 한 채널들이 언어에 대한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국내외로 구독자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개인이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유튜브의 가장 큰 매력이고요. 요 근래에는 국내에서까지도 유튜브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쯤 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점들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제가 무턱대고 시작했을 땐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그랬구나 하는 것들임과 동시에 신생 유튜버가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채널 주제입니다. 채널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막상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제 선정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나중에 채널 방향이 바뀔 수도, 주제나 시청자층이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채널을 시작할 때 초창기에 선정한 주제인 만큼 그 의미는 크죠. 게다가 채널 초창기 주제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채널을 시작할 때 선정한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다면 아무래도 채널이 훨씬 빨리 클 거니까요. 제가 언젠가 이 주제 선정에 관련해서 본 영상들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기 때문에 전해드릴게요. 유튜브가 아니어도 난 원래부터 여기에 관심이 많아 하는 주제로 선정하세요. 유튜브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 분이라면 안 그래도 운동이 힘들어 죽겠는데 구독자도 안 늘어요. 금방 지치시기 마련이고요. 유튜브 때문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분이라면 안 그래도 여행 갈 때 돈 나가 죽겠는데 유튜브 수익은 당연히 금방 안 나요. 지치시기 마련입니다. 저도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설명해 드려야 하는 거다 보니 구독자가 빨리 안 늘어도 뭐 억울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제 남편 둘 다 IT 직종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 영상 제작에 대한 부담도 많이 덜 했고요. 유튜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관심 있고 가까이 하던 주제를 선정하시면 영상 제작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기기에 대해서도 문의를 정말 많이 주세요. 카메라는 뭘로 사야 돼요? 마이크는 얼마짜리 사야 되죠? 너무 어두운데 조명부터 설치할까요? 등등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물론 처음부터 초대형 장비들로 시작하시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창기에는 제일 간단하게, 제일 간편하게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채널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마이크, 조명, 카메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차피 시작할 거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시작하고 싶어요. 장비에 투자를 좀 해야 그게 아까워서라도 꾸준히 하지 않을까요? 또 특정 주제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일상 브이로그나 뷰티 채널은 더 예쁜 화질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채널을 먼저 운영해 보시고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하실 때 장비를 하나하나씩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내외로 정말 대형 채널인데 아직도 스마트폰 하나로만 촬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기기를 구매하신다면 저는 마이크 추천드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화질이 워낙에 좋아서 카메라와 많은 차이는 없는데 마이크의 유무는 음질 차이가 확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운영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유튜브는 마라톤이다 입니다. 유튜브는 정말 마라톤이에요. 고독하게 시작해서 구독자가 하루에 1명도 안 늘어도 조회수가 하루에 10도 안 나와도 꾸준히 해야 하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좀 뭔가 너무 장황한데 어쨌든 시작하실 때부터 특히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내 컨디션, 내 에너지, 또 내 아이디어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실 때 아이디어도 막 넘쳐나고 열정도 막 넘치고 해서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업로드 하신다면 마라톤을 100m 달리기 뛰는 것과 같아요. 금방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두게 됩니다. 물론 누구누구는 첫 영상부터 대박이 났다더라, 저 사람은 이렇다더라 등등의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분들,
어느 분야에서 유명하신 전문가인 분들, 또는 정말 미남 미녀이신 분들, 이 아닌 이상 유튜브는 마라톤입니다. 어떤 스케줄로 내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해야 내 일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꾸준히 3개월, 6개월, 1년을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체 왜 내 영상이 알려주고 내 채널이 알려지는데 시간이 이렇게까지 많이 걸린다는 걸까요? 아까 자료로 보여드렸지만 현재 유튜브에 매분 500시간이 넘는 영상들이 업로드 된다고 합니다. 500시간이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비교 대상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좋아하는 드라마 일주일에 1시간씩 이틀 동안 방영한다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년 동안 방영한 양, 그 양이 500시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양이 매 분마다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난 아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영상들을 어떻게 추천해줘야 하나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유튜브가 이 영상을 이 시청자층에게 추천해주기 전까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전까지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경험상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딱 만들고 영상들 업로드 후 내가 원하는 시청자층에게 내 영상이 보여지기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확실히 인내심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 한두 개 올려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 하셔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분들께 유튜브는 마라톤이다 라는 말을 늘 전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팁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 채널 성장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해드린 내용과 연관지어서 보신다면 좀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의 조회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처음 6개월까지는 미미한 성장을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피크가 있는 경우는 영상이 소위 말하는 히트가 났을 때예요. 채널 초창기에는 히트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느렸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 성장기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구독자 그래프에서는 더 확연합니다. 처음 5개월 정도까지는 정말 미미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루에 새 구독자 두세 분 얻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오히려 구독자가 줄은 날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널 초창기다 보니까 에너지도 넘치고 아이디어도 넘쳐서 일주일에 영상을 2번씩 업로드하던 기간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꾸준히 취미 삼아서 영상 업로드를 해오다가 6개월쯤부터는 채널 성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지금까지도 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험상 채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채널 성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이건 개인 경험이고요. 채널마다 다른 성장세를 보입니다. 저희 채널은 상대적으로 꾸준히 성장한 편입니다. 다른 채널들도 예시로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업다운이 확연한 경우가 보통이에요. 시기에 따라서, 현재 이슈나 트렌드에 따라서 내 채널과 비슷한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자주 영상을 업로드하는지 등등 다양한 이유로 채널마다 다른 성장세를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주제, 유튜브를 운영할 때 알면 좋은 팁들을 좀 전해드릴게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일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의 첫 번째 목표는 유튜브 광고로 수익 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유튜브 보다 보면 영상 앞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광고들이 뜨잖아요.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튜브 광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내가 내 영상에 붙이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막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지난 1년 이내에 구독자 1000명 달성, 그리고 채널의 모든 영상을 통틀어서 조회 시간 4000시간 이상이 그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하고 또는 영상을 처음 업로드하고
1년이 아니라 최근 1년 동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채널을 만들고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한다 하시면 지난 3년은 의미가 없고요. 무조건 오늘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이 기준을 넘었는가가 기준입니다. 물론 시작한 지 1년이 안 되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당연히 수익 창출을 더 일찍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들이 이미 팬층이 있으신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은 굉장히 쉬우실 텐데 저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은 이 조건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후에 이루어지는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수익 창출을 신청하실 수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유튜브가 몇 주 안에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영상들에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수익이 어떻게 내 통장으로 입금되나 하는 부분이에요. 쉬운 이해를 위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듯 광고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구글의 애드센스라는 서비스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애드센스는 구글이 제공하는 모든 광고 수익을 정산할 때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유튜브도 구글 광고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애드센스로 정산이 됩니다. 애드센스에 내 은행 계좌 연동시키시면 그 다음 달 말쯤에 수익이 들어옵니다. 자, 이쯤 해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가 어떤 영상을 어떤 시청자에게 노출해 줄까 하는 연결고리 시스템을 우리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유튜브는 참 용하게도 내가 관심 있을 것 같은 영상들을 나한테 추천해줘요. 신기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내가 바로 어제 컴퓨터 속도 빠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봤는데 갑자기 컴퓨터 속도에 관련된 다른 영상들이 추천으로 뜨고 내가 방금 어떤 정책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갑자기 이 정책에 관련된 온갖 영상들을 보여주고 유튜브는 각 시청자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시청자만을 위한 영상들을 선별해서 추천해줍니다. 그 시스템을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아마 여기저기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에 관련된 영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내 채널을 더 빨리 키우는데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유튜브 측에서 명확히 밝힌 바가 없을 뿐더러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세하게는 알 수 없더라도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일관될 것 같아요. 유튜브가 어떤 영상을 누군가에게 추천해 줄 때 아무거나 막 추천해 주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부동산 영상, 주식 영상, 아예 안 해준다기보다 아무래도 덜 추천해 줄 거고요. 한국 사람에게 막 다른 나라 정치 영상 덜 보여줄 거고요. 그와 반대로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운동 관련 영상을 많이 봐오신 분들에게는 운동, 홈트레이닝 등등 건강 관련 영상들을 많이 추천해 줄 거고요. 미래 기술이나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에 관한 영상을 봐오신 분들에게는 또 그와 비슷한 영상들을 많이 추천해 줍니다. 이렇다 보니 내 채널에 올리는 영상들의 주제가 너무 중구난방이면 그에 맞는 시청자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리 영상을 올렸다가 내일은 핸드폰을 리뷰하고 그 다음 날에는 여행지를 소개하신다면 유튜브 알고리즘뿐 아니라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헷갈리시는 거죠. 여기가 뭐 하는 채널인지. 그럼 자연스레 구독으로 이어지기 힘들고요. 어떤 주제의 영상이 인기가 많을지 꾸준한 실험은 필요하겠지만 가능하시다면 한 주제를 깊이 파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그 주제를 꾸준히 오래 또 재밌게 다룰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상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는 알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발표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는 영상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2가지가 채널 주인이 내 영상이 왜 노출이 덜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피드백이기 때문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클릭률 또는 노출 클릭률은 내 영상의 썸네일이나 링크가 노출되었을 때 시청자가 그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할 확률입니다.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란 시청자가 내 영상을 시청한 평균 시간입니다.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영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썸네일과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상 클릭률, 즉 CTR에 제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을 때는 영상은 컨텐츠가 중요하지 하고 썸네일은 대충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수많은 영상들 사이에서 내 영상이 탁 하고 눈에 띄려면 어떤 썸네일이 효과적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제목은 두말하면 입 아프죠. 썸네일과 영상 제목, 이 두 개 요소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정확한 주제를 포함한 제목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 두 개가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역할도 해요. 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다 같은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입니다. 확실히 이것보다는 얘를 더 클릭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중요할 것 같잖아요. 이게 썸네일과 제목의 파워입니다.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표현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가 흥미로운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인 건지 참 애매하거든요. 심지어 썸네일이나 제목이 그 영상 컨텐츠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흔히 어그로 또는 낚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제목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유튜브 측에서도 사실 너무 과장된 썸네일이나 제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다한 해결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아마 꾸준히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요. 다만 다행인 점은 너무 허황되게 내용과 관련 없는 썸네일과 제목을 적어 놓으면 시청자들이 에이, 이 영상 별로네 하고 바로 영상을 나가기 때문에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영상의 노출 정도도 낮아지고요. 유튜브가 이 영상을 다른 시청자들에게 추천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흥미를 자극은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의 썸네일과 제목을 정하는 것은 유튜버들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 정말 머리 아프고 어려운 개념이에요. 내 영상을 더 예쁘고 효과적이고 풍성하게 만들려면 필요한 폰트, 음악, 사진 등등 사용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내가 뭘 사용하고 싶다고 아무거나 막 가져와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작권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채널이 닫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튜버들에게는 3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그 저작물을 만든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던지, 저작권 문제가 없는 에셋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내가 손수 제작한 에셋을 사용하던지 입니다. 마지막 선택권은 엄청난 재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에셋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요즘에는 월정액을 내면 에셋을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진마다, 음악마다 저작권을 일일이 확인하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유튜브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검열하는 편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 되면 유튜브가 좋은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시작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잠깐 유튜브를 시작하는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전해드릴게요.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리려고 해도 정말 많은 단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진짜 알맹이 작업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 다른 영상에서도 했던 비유인데
우리 비빔밥 만들려면 최소한 밥이랑 고추장은 있어야 되잖아요. 밥을 비벼야 되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유튜브에 영상 올리시려면 진짜 이거는 해야 돼요 하는 작업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가입 및 채널을 개설하셔야 돼요. 내 채널을 만들어 놓아야 내 영상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동영상 촬영입니다. 촬영은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카메라로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화질이 워낙에 좋아서 핸드폰으로 촬영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작업입니다. 끝! 그런데 우리 비빔밥 먹을 때 밥이랑 고추장만 먹지 않잖아요. 달걀도 좀 넣고 참기름도 좀 넣고 나물도 좀 넣고 해서 먹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들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 업로드되는 영상에 대한 기준이 상향 평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사항들이 필수사항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비빔밥 사 먹을 때 달걀이랑 나물이 당연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쨌든 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내 영상을 더 재밌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짠! 이 단계들을 거쳐주시면 됩니다. 이 단계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대강적인 개념만 짚어드릴게요. 일단 채널을 만드시는 작업은 알맹이 작업 중 하나입니다. 유튜브에 가입을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채널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만들기 버튼 하나 클릭하시면 끝나요. 채널 아트는 내 채널 위에 이 부분을 말해요. 내 채널의 얼굴이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디자인보다는 이 채널이 뭐 하는 채널인지, 주제가 뭔지 등을 위주로 꾸며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동영상 촬영입니다. 원하시는 동영상을 촬영해 주시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실 경우 웬만하면 화면을 가로로 두고 촬영해 주세요. 촬영한 동영상은 편집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편집은 이런 걸 말해요. 영상에 이렇게 뾰롱뾰롱한 거,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필요한 그림도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 굉장히 막막해 보이신다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배우고 나시면 생각보다 쉽고 재밌어서 놀라실 거예요. 영상 편집은 컴퓨터로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제 채널 홍보는 아니지만 제가 정말 손쉽고 간단하게 영상 편집하는 방법 올려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려주세요. 완성된 영상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유튜브가 추천한 방법인데요. 영상을 업로드 하실 때 일단 비공개로 업로드 후 이 작업들을 거쳐서 영상을 공개해 주세요. 썸네일은 영상의 표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요. 미리 보기 이미지라고도 부르죠. 수많은 영상들 사이에서 내 영상이 딱 하고 눈에 띄기 위해서는 그림도 좀 들어가 있고 글자도 좀 크게 적혀 있는 썸네일이 좋겠죠.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최종 화면과 카드 그리고 재생 목록도 있습니다. 이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아주 쉽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혹시 궁금한 분들은 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은 선택사항들입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하는 방법을 간단하게라도 전해드렸어요. 혹시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튜토리얼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예시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먼저 유튜브를 최대로 활용한 수업입니다. 이 채널은 하버드대학 컴퓨터공학 입문 수업에서 만든 채널이에요. 매년 모든 강의를 채널에 업로드할 뿐 아니라 학생이 특정 주제를 설명하게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등등 학생들이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입장이 아닌 다른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게끔 하는 거죠. 영상 편집 기술을 자연히 익히게 되는 건 덤이겠고요. 그 외 뮤직비디오 제작 또는 다양한 이벤트 제작 등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수업의 틀을 깨고 유튜브를 적극 활용한 수업의 예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터넷 강국인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유튜브 교육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 경우들은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인, 주도적인,
팀 빌딩적인 교육 형식으로 유튜브가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요즘 학생들이 참 부럽습니다.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SNS가 몇 개 있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틱톡이라는 것도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 뜨고 있고요. 플랫폼의 시대인 만큼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최대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또는 운영할 때 아시면 좋은 팁들, 유튜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학생들에게 친숙한 플랫폼인지, 그리고 유튜브가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전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의 교육을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바뀌어가는 세상에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학생들을 대신해서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곧 실시간 Q&A에서 뵙겠습니다.